네, 지금 뜨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라이징 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만 되면 제가 몰랐던 직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라 눈이 동그랗게 떠지는데 네. 자, 오늘도 역시 제가 너무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직업, 그 직업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처럼 흉흉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성교육 상담가라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일단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선희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하름이 청소년 성교육센터장이라고 네. 하시는데 하름이가 어떤 뜻인지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예, 하늘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하름이, 하늘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이름이 예쁘네요. 네, 너무 예쁜 그렇군요. 이름이에요. 학생들이 공모해가지고 예. 채택된 거예요. 그렇군요. 학생들의 공모를 통해서 네. 특별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직업인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요즘에 참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 어려서부터 굉장히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올바른 성교육이란 어떤 것인지 먼저 이야기를 듣고 가보죠. 예. 먼저 내 몸이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고요. 내 몸이 소중한 것만큼 남의 몸도 소중하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성적 의사결정권, 자기결정권 해가지고 내가 좋다, 싫다 정확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뭐 가만히 있을 때는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성적 의사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줘서 네. 자기를 똑바로 표현할 수 있는 네.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점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올바른 성교육이다라는 것인데 사실 몸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걸 제대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혜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네. 이 직업이 참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민감할 것 같아요. 상담을 그렇죠.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분명히 예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참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어떤 직업이며 또 어떤 업무 맡으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예. 성교육, 성상담은요, 소아부터 우리가 인간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적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적 감흥이 없다고 얘기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아주 어릴 때부터 성적 자기 결정권, 네. 그다음에 상대의 소중함, 그다음에 사랑, 배려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른 섹슈얼리티, 자기 성적 주체성이라고 그러죠. 네. 네. 성적 주체성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폭력 예방 교육 당연히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성상담도 하고, 네. 그러니까 유아부터 노인까지 교육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연령 구분 없이 누구나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참 궁금한 게 성교육 상담사라는 직업을 뭐 태어날 때부터 가지시지 않으셨을 테고 네. 어떤 계기로 이 직업에 도전을 하시게 되신 겁니까? 네. 제가 공무원 26년을 했었어요. 26년씩이나. 예. 근데 이제 지겨울 때가 됐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예. 과감하게 그만두고 그쪽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행도 다니고 다 해봤습니다. 네. 이제 실컷 놀아보자 하고 놀아보는데 네. 그것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내가 때까지 공무원 하면서 했던 것이 뭐 성교육, 에이즈 예방교육, 전염병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교육 정도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서요. 네. 제가 그만둔 지가 5년 됐는데 한 거의 5년을 성교육 쪽에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특별한 계기로 공무원 쪽에 계시다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게 되셨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요.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호기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은데 센터장님이 느끼실 이 직업의 매력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먼저 교육을 하면 교육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요? 비교적 교육 받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렇죠. 근데 성교육은 좀 부끄러워요, 저는. 네. 예. 성교육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관심이 많아요. 예. 그러면 교육시키는 사람도 재밌고 듣는 우리 여러 사람들도 재밌어 하거든요. 네. 일단 서로가 재미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기쁘죠. 예. 그렇죠.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보람된 경우들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학생을 교육시켰는데 굉장히 뚱뚱하고 예. 본인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 비하가 있었군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뭐 미흡진 않았는데 본인이 굉장히 열등감으로 세상에 뭐 관심도 없고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았던 게 친구들이 뚱뚱하다고 지나가는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봐요. 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성희롱이라는 걸 모르고 있죠. 여자는 꼭 잘생겨야 되고 남자는 꼭 예뻐야 되고 제가 지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여자는 꼭 예뻐야 되고 남자는 꼭 잘생겨야 네, 깜짝 된다는 것은 놀랐어요.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못생겼다, 그다음에 뚱뚱하다 이것도 성희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몸이 소중한 거를 알게 해줌으로써 자기 긍정적인 마인드를 변함으로써 이 여학생이 굉장히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잘 사귀고 네. 또 나중에 굉장히 날씬해져가지고 예뻐졌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셨군요. 성교육이 꼭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한 인간 전인적인 인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교육하고 있구나. 그래서 네.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성교육 상담사로서 보람된 순간을 말씀해 주셨던 거고 네. 반대로 힘드실 때도 있으시죠? 그렇죠. 좀 괴로울 때 어떤 때세요? 힘들다기보다도 예. 뭐 성교육 그러면 사람들이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생물학적인 성에 뭐 테크닉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야 너네 부인 뭐해? 우리 부인 성교육하고 있어. 그랬더니 야, 넌 좋겠다. 너네 부인이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줬어. 네. 그런데 사실 생물학적인 성은요 0.3%밖에 안 되고 네. 그건 나머지 전인적인 어떤 사회적인 인간관계, 사회 속의 성, 문화 속의 성 여러 가지를 배울러서 전인적인 한 인간으로서 섹슈얼리티를 갖게 하는 게 성교육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단지 테크닉 쪽만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렇죠. 정말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는 그런 대답일 예.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정유진 캐스터도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한가요? 네, 이 성교육 상담사라는 직업 자체가 참 특별한 직업이고 또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성교육 상담사가 되려면 어떤 교육 과정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성교육 상담사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먼저 2년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요 성교육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시고 네. 또 1년 정도 그 교육기관에서 성교육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성교육 전문가로서 이제 어떤 시험을 거쳐요. 그게 뭐 공식적인 시험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시험을 거쳐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검증을 거쳐서 교육사로서 성교육사 또는 상담가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후에? 네, 그렇죠. 그렇군요. 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교육 내용들도 잘 알고 계신 후에 네. 함께 교육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요, 이 라이징 잡 시간이 되면은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도대체 이 직업을 일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연봉을 챙길 수가 있을지도 좀 알아야죠. 궁금한데, 예. 네, 성교육 상담사 연봉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사실 2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2천이 안 되고 있고 초봉이? 예, 예. 한 3년 정도 경력이 좀 됐을 때 그때는 우리 프리랜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돈을 얼마큼 벌시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예. 있습니다. 예. 뭐라고 말해? 어떤 입증을 해야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뭐 얼마를 번다라고 말씀을 드릴 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프리랜서로 보통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수준 정도 벌 수 있다라는 그렇군요. 건데요. 자, 그럼 주부님들이 하기에 네. 조금 좋은 직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생활의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죠. 네. 우리 학생들은 단지 뭐 외우는 거라든가 지 능력은 뛰어나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같은 지혜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나이 드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도 쭉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는요, 사실 요즘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경력 단절 주부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네. 이런 경력 단절된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도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이상의 대학을 졸업을 하고서 교육센터에서 우리 서울시에 39개, 아니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에 네. 39개의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성문화센터에서 특히 뭐 아하탁팀 같은 데서 교육
뽑아요. 네. 1년에 한 2번씩. 네. 그때 가서 교육을 수료하고 한 1년 정도 트레이닝을 받고 교육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고 예. 또 성문화센터 또는 뭐 성폭력 예방기관 그런 데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혹시 지금 알고 계시는 이 성교육 상담사 취업 정보가 조금 있으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봐야 돼요? 네. 워크넷? 워크넷. 네. 워크넷이라든가 뭐 잡, 예. 발음이 네. 좋으시네요. 예. 이런 데서 보면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직업을 소개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을 네. 통해서도 그게.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저희 한국 직업방송을 통해서도 그래요. 네, 네. 공고가 있을 때마다 전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지자체에서도 교육센터가 많이 운영되고 있죠? 경기도에 2군데가 있고요. 예. 서울시는 6군데고 경기도가 2군데, 그다음에 도에 하나씩, 그다음에 시에 하나 정도. 그래서 39개 뿐이 안. 제주도 한 군데 있고, 제주도가 2군데 네. 있군요. 예, 그냥 도에 하나씩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네. 아, 그렇군요. 서울시가 네. 좀 많죠. 예. 네. 그래요. 관련 기관에서 채용 정보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성교육 상담사를 꿈꾸시는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이루고 나가자 하는 우리 주부님들에게 또 주부님이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분들에게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까 서두도 얘기했지만 네. 꿈은 꼭 이뤄진다 그러거든요. 네. 꿈은 갖는 자의 몫이고요. 그 스웨덴에 마리나 그 가수가 있던데 네. 이 가수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진짜 장애는 꿈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장애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꿈을 갖지 않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신지요? 네. 나이가 들었다고 하시는 분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는 것만큼 꿈은 꼭 이루어집니다. 네. 꿈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엽게 마지막 인사까지 함께 그래요. 해주셨는데요. 성교육 상담사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은요, 이 전국에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네. 꼭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래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